진짜 무서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조용히 공격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악역들은 대부분 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감정을 드러내죠.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대신 미소를 지으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당하는 사람조차 처음에는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갈등이나 공격을 직접적인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정말 교묘한 사람들은 이런 명백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은 증거가 남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신 이들은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상대방을 공격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계산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 무시하는 듯한 침묵은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해요.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다 들어주면서도 특정 사람의 말만 완전히 무시하거나 단체 대화에서 한 사람만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이죠.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공격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소외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 회의를 할 때 A라는 사람이 의견을 말하면 팀장이 아예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마치 그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바로 다른 의견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A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어요. 이런 침묵의 공격이 무서운 이유는 반박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 제 말을 무시하세요? 라고 따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저를 무시해요 라고 말해도 그냥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라는 반응만 돌아올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기 의심까지 들기 시작해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둘째, 칭찬처럼 포장된 독설은 정말 교묘한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깎아내리는 말을 숨겨놓아요. 와, 너 정말 용감하다. 나라면 그런 옷은 절대 못 입을 것 같은데 라든지 너는 참 솔직하다 상처 주는 말도 거침없이 하니까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런 말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긍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용감하다는 말 뒤에는 옷센스가 없다는 의미가 숨어 있고 솔직하다는 말 뒤에는 배려심이 없다는 비판이 담겨 있어요. 더 교묘한 경우에는 너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다. 예전보다 훨씬 괜찮아 보여라는 식으로 과거를 깎아내리면서 현재를 칭찬하는 것처럼 포장하기도 해요. 듣는 사람은 칭찬받은 건지 까인 건지 헷갈리면서도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죠. 셋째, 남의 말을 빌려 전하는 비난은 정말 비겁한 방법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너 요즘 좀 이상하다더라. 다들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책임 회피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전달한 것뿐이야 라고 발뺌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서 위축되고 불안해져요. 더 악랄한 경우에는 아예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거죠. 넷째, 은근한 비교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눈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너도 그 사람처럼 좀 배워봐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왜 그러니?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 특징은 절대 직접적으로 너는 못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나는 정말 못하는구나. 나만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어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공격해요.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에게는 외모와 관련된 비교를, 성과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업무 성과에 대한 비교를 들이대는 식으로요. 다섯째, 도와주는 척 방해하기는 가장 악질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실패하게 만들거나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있는 동료에게 내가 검토해 줄게라고 하면서 일부러 중요한 부분을 빼먹거나 잘못된 정보를 넣어주는 식으로요. 또는 네가 힘들어 보여서 내가 대신 해줄게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일을 가로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승진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결국 자신이 주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가장 교묘한 점은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움을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5가지 방법들의 공통점은 모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침묵은 권리고, 칭찬은 좋은 것이고, 정보 전달은 당연한 것이고, 비교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도움은 선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의도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이런 일들을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이런 경험을 공유해보는 것도 좋아요. 혼자서는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도에 말려들지 말고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대응 방법일 거예요.